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차량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 모델이죠, GV80.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GV80의 한번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이 없었죠.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신차 발표 현장을 통해서 독특한 설명 비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와의 비유였는데요. 이 브랜드들을 설명할 때 바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아디다스의 삼선무늬, 나이키 이 로고 디자인,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병의 이 독특한 모양, 이것들은 이 브랜드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이게 연상되는 그러한 형태들인데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도 역시 이제 GV80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인데요. 이 헤드램프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 두 개의 선이 이 차량의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차량의 측면부, 그 다음에 리어램프 디자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선이 나란히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GV70이라든지 새로운 스포츠카, 제네시스 브랜드 스포츠카 모델도 이러한 두 개의 선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GV80이라든지 GV90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경우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서 이 통일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독특한 형태가 바로 이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이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불리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G90이나 G80처럼 마름모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G90과의 차이점이라면 G90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에 이 십자 형태의 이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더해졌던 반면에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디테일한 요소 없이 그냥 거대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조형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쿼터 램프라고 불리는 이 분리된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 전면부 디자인을 만드는 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SUV다운 좀 웅장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쿠페다운 스포티한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앞에서 보면은 이 22인치 대구경의 이 타이어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휠을 이제 GV80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인치, 20인치, 22인치 휠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22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크기의 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의 휠하우스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휠마저 좀 오히려 좀 공간이 좀 남는 이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앞에 헤드램프에서 봤던 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뒤쪽으로 가면은 이 도어 같은 경우에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닫기만 해도 스르르 이렇게 잠기는 이런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앞쪽에 헤드램프에서부터 이 도어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하나,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상단 끝쪽에서 이어지는 이 강한 캐릭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라인 하나가 이제 가운데를 지나서 2열 도로를 지나서 차량의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도 보여주고 있죠. 낮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루프라인과 함께 이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만드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로도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의 하부에 있는 크롬 몰딩과 그 다음에 1열과 2열 도어 글래스를 감싸고 있는 이 몰딩을 통해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 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 디자인 역시 이 전면부에서 봤던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이 후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이 리어 램프 역시 이 전면부에서 봤던 헤드램프 디자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 가운데 부분, 이 리어 램프 두 개의 가운데를 잇는 이 공간 자체가 음각으로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날카롭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GV80이라는 이름과 함께 차명인 브랜드명인 이 제네시스라는 이니셜이 이 가운데, 리어의 가운데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좀 자주 보고 있죠. 뭐 브랜드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차명을 강조하거나 이러한 것을 이제 차량 후면에 큰 폰트의 이 디자인으로 적용하는 것을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들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별도의 이 배기구 디자인이 따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 리어 범퍼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 뒤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는 형태로 이 구성이 된 차량의 후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 와이퍼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게 됩니다. 뭐 자동으로 개폐되는 도어고요. 이렇게 되면 안쪽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한 차량은 이제 5인승 차량인데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동식으로 열 수 있는 이 3열 시트가 2열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 공간도 비교적 다른 차량에 있는 3열 시트 공간보다 좀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성인 2명이 앉기에 상당히 좀 빠듯한 공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5인승 차량이고요. 5인승 차량이 아무래도 조금 볼륨 차량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선택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있는 전동 버튼을 통해서 완전히 좀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닫히게 되고요. 중간에 손을 떼고 다시 누르는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것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시트가 다 젖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역시 이런 식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시트가 다시 멈추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이제 같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의 하부에는 지금 매트를 치우고 덮개를 열어보면은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 이게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부에 수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짐을 실을 때 좀 차량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면부의 전고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라서 이 무거운 짐을 실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트렁크 공간과 이 부분에 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걸쳐놓고 밀어서 바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12V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쓰임새가 좋은 넉넉한 잘 구성된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GV80의 이제부터는 디자인, 실내 디자인과 함께요. 뭐 주행 성능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이 시승이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진행된 시승이라 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일단 가볍게 좀 둘러보는 수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이런 디자인 아이콘을 통해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표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수평 기조에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러한 실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류를 줄이면서 이상엽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배기미를 추구했다는 좀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이 전면부에 있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터치 방식의 기능을 통해서 이 버튼류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실내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14.5인치의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화면인데요. 지금은 좀 내비게이션 화면을 켜고서 좀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차량의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앞쪽에 도로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그 위로 이제 도로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좀 적응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우측에 기존의 2D 방식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더라도 이 화면들 두 개의 화면을 오가면서 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쪽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이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 앞쪽에 있는 이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서도 경로가 또 같이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혼동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계기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고해상도의 뚜렷한 화면에 이 디지털 계기판이 좀 인상적이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바뀌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좀 신선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투스포크 구조이긴 한데 모양 자체가 기존에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들도 이런 디자인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독특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티어링 휠을 이제 계속 유턴을 하는 상황에서 좀 많이 돌렸을 때 이 손에 3스포크나 4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제 스포크들이 이제 손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 2스포크 구조의 스티어링 휠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오른쪽에는 그 ADAS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왼쪽에는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같은 것도 위치를 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곳곳에서 이 외부에서는 이 마른 목골 형태의 그 디자인 요소들이 조금 많이 눈에 띄었다면, 실내에서는 이 마른 목골 형태뿐만 아니라 동그란 원형의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치의 다이얼이라든지 공장치 하단에 있는 기어 변속 다이얼, 그리고 터치 방식의 조작부 같은 경우, 그리고 차량의 스피커, 도어 트림에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원형의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이전에 그 테슬라 모델을 시승할 때 이 송풍구가 가로 형태로 아주 길게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네시스 GV680 역시 1m 가까이 되는 아주 긴 디자인의 송풍구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는 디지털 화면이 더해진 이 공조장치 기능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좀 더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하단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이 수납 공간,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USB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번에 그 GV80 모델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능인데요. 이 동그란 형태의 이 필기 인식 기능 패드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 필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입 센터들에서도 본 기능이긴 한데, 제가 간단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필기 인식 기능의 그 인식률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역시나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답게 이 한글 인식 기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치 방식의 필기체 인식을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 인식률이 상당히 좀 떨어져서 좀 불만사항, 단점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이 GV80의 새로운 이 필기 인식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률이 상당히 좀 좋은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이 손가락을 입력하는 이 패드 부분 자체, 패드 부분의 이 주변으로 동그랗게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 터치패드 안에서 글씨를 쓸 때 이 터치패드 끝에 이 라인을 좀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서 벗어나는 일 없이 이 안에서 좀 글씨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함께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기어 노브 역시 다이얼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눈을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버튼 방식보다 이 다이얼 방식이 좀 시선을 바꾸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이 기어 변속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돌려서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에코, 그 다음에 스포츠, 노말,
그다음에 커스텀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레인 기능을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도 스노우, 머드, 샌드 이 3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어떤 모드로 바뀌는지도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기본 화면에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기본 메뉴 화면 같은 경우에 평소에 그 날씨 그리고 대기질의 상황 같은 것도 표시해주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슬라이드해서 넘겨보면 기본적인 메뉴들은 뭐 자연의 소리 같이 기존의 이제 현대기아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음성 메모 기능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UI 자체가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이 색상 그리고 아이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톡, 집안의 IoT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카톡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모드의 터레인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 터레인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 화면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이 각 모드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후석 취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석에만 앞좌석에만 사운드가 출력이 되고요. 뒤쪽에는 그 소리를 줄여서 이 뒤쪽에서 이제 취침 2열이나 3열에서 취침하는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일반적인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나침반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6가지의 내비게이션 화면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 고정 모드의 2D 화면도 있고요. 뭐 3D 지도 화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면인데,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증강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카메라로 이 앞쪽의 도로 상황을 찍고 그 현재 그 가고자 하는 자신의 방향에 대한 그 내용들,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이렇게 증강현실로 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처음 보면은 조금 당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내가 이제 도로에서 벗어나서 이동해야 되는 방향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도로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GV80에 지금 뒷좌석 2열에 좀 앉아 있습니다. 뭐 2열 역시 나파가죽 시트로 적용된 이 2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촉감도 역시나 1열 시트만큼이나 좀 동일한 시트이기 때문에,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 가공이 잘 된 이런 고급스러운 이 가죽 소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공간 역시 뭐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좀 넉넉한 여유 있는 2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 자체도 이 앞쪽 시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준 상태인데, 한 주먹이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갈 만한 이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일단 송풍구 디자인도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1열에서 봤던 것처럼 곳곳에 이 크롬 소재의 이 테두리라든지 뭐 소재가 가공된 이러한 소재들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쪽에 봤던 그 공장치의 다이얼처럼 이 2열에도 공장치 제어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이얼 역시 또 같은 디자인, 동일한 디자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프로드 패키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이 하부에 USB 포트 2개와 함께 또 220V 아울렛도 콘센트도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그래도 비교적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정보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 5명까지도 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5인승 모델이긴 한데요. 뭐 2열 같은 경우에 성인 5명이 좀 좋긴 하겠지만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이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좀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한 성인 4명이 좀 여유 있게 탑승할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레스트도 잠깐 좀 내려보면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좀 컵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레버 같은 것도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로는 따로 없습니다. 사실 SUV다 보니까 이 뒤쪽 공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스키스로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구성이고요. 지금 2열 시트 역시 이제 전동식 2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하단에 보면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트의 각도를 한번 최대한 높여보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울기로 시트가 젖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헤드룸 같은 경우에,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부분의 소재가 굉장히 좀 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보조 시트라고 아니 가운데 앉는 2열의 가운데에 있는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단한 구조의 이 헤드레스트인데요. 반면에 이 양쪽 2열의 양쪽 끝에 있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좀 쿠션감 있는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돼서요, 좀 기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시트 구성, 그리고 기울기, 각도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또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트렁크 쪽에 있는데요. 지금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만 접을 수 있는 두 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까지도 버튼을 통해서 열고 세우고 또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이 3열 트렁크 쪽에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면요, 이제 머리를 위로 들어서 좀 보면은 이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거울 같은 것도 달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머리를 들어서 보면은 이 위쪽에 이 수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앞자리 1열에서 말하는 소리를 좀 더 증폭시켜서 2열에서 좀 듣기 편하도록, 주행 중에 보통 이제 1열에서 말하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2열이나 3열에서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량 음성 제어 기능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음성 증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2열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또 크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선바이저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도어의 창문 여는 버튼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면 이렇게 선바이저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동식으로 이 정도 급이라도 이제 수동으로 이제 올리는 선바이저가 적용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선바이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74마력의 3.0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대 토크는 한 60을 발휘하는, 이 성능을 발휘하는 이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번에 출시된 트림에는 사실 파워트레인 구성이 조금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도 생각도 해봤었는데, 뭐 가솔린 파워트레인이나 뭐 다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이게 디젤만 먼저 조금 출시가 됐습니다. 디젤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됐고요. 사실 지금 시승 코스가 이제 인천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이 시승 코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지금 보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 자체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길을 살짝 좀 잘못 뜨는 이러한 일을 지금 겪었는데요. 뭐 다행히 뭐 시승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도로를 표시해주는 이 기능 자체가 약간의 미세하게 이 도로 상황이 바뀔 때 갈림길에서 이 시차가 아주 작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을 알려주는 부분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로 이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소음이라든지 뭐 진동 이런 것은 최대한 잘 억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보다는 이 정차에 있을 때 뭐 아이들링이라는 것이 뭐 조금은 가솔린 모델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도로에서 주행하는 동안에는 뭐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는 부분을 많이 좀 느낄 수가 없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이 저속 구간에서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토크를, 꽤나 토크가 높은 이 엔진 세팅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 토크를 이제 뭐
강력하게 좀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팅보다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에서 뭐 시내 도로에서도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세팅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조금 힘을 실으면 그 토크감이 살아나면서 빠르게 좀 가속하는 모습도 느낄 수 있지만, 이 가속 페달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이러한 주행이라면 편안하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노면 소음 저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의 반대 파형을 스피커를 통해서 발사를 해서요, 그런 파형을, 소음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뭐 헤드셋, 뭐 이어폰에 적용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 귀에 들리는 소리만 차단하고 뭐 반대 파형을 발사해서 소음을 줄여주면 되지만, 자동차 공간은 일단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다양한 소음들이 들려오는 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면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현대차 독자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하만과 손을 잡고 이 기술을 개발해서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최대 3dB의 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차를 뭐 몰면서 바로 그렇게 뭐 소음 저감이 되는, 소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사실 지금 22인치의 대구형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차량이기도 한데, 그렇게 안에서 뭐 노면음이 시끄럽게 들려온다는 점은 이렇게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하부 차음이라든지 뭐 엔진룸, 뭐 트렁크 부분에 차음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좌우 롤도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요. 전고가 그래도 조금 높은 SUV 모델이죠. 전고 같은 경우에 뭐 BMW X5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GLE보다 전고가 소폭 낮고 전장이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그 차체 프로포션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좌우 롤도 차량의 좌우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엔진 반응에 따라서 가속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좀 비교를 하자면요, 최근에 시승했던 이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고급감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BMW X5나 뭐 GLE보다 좀 이 차량들의 중간 정도의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특히 아우디의 그 SUV, 대형 SUV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부분과도 흡사한 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GV80의 주행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이 대폭 좀 개선이 돼서 적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DA2 버전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HDA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됐었죠. 많은 차량을 통해서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속도로에서 그 고속도로 속도에 맞게 뭐 차량의 속도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상의 지도를 참고를 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주행 보조 기술이었죠. 뭐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것이 한 단계 좀 발전해서 HDA2 기능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지시 등을 통해서 이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기능이 활성화는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헤더 디스플레이 상에 HDA라는 표시가 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을 위로 올려서 속도를 맞추고 주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차선을 유지를 하고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방향지 시동을 통한 이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의 그 실선이 아니 점선인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주행하는 도로는 이제 실선이기 때문에 지금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고, 점선인 경우에만 차선을 차량의 방향지 시등을 뭐 좌우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차선을 이동을 하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HDA 같은 경우에 다른 차선에서 이제 제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3분의 1 정도 들어와야지 이제 차량이 인식을 하고 감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굉장히 조금 빠르게 이제 감속을 해서 울컥거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HDA2 기능, HDA2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대폭 개선이 돼서 차량의 그 다른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좀 빠르게 감지를 해서 일찌감치 가속을 하는 이런 편리한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기능은 이 주행 중에 이 내비게이션상의 도로의 정보를 읽고서 이 커브인 경우에 좀 속도가 빠른 경우 시트의 허리 지지대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운전자의 몸을 시트를 아주 잘 지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행성을 높여주는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방향지 시승을 통해서 이제 차선을 바꾸는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주행 상태에서 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점선인 경우에 이 방향지 시승의 오른쪽으로 한번 방향지 시승 설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다음 차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선을 바꾸지 않고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가능한 차선인 경우에는 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이 녹색 표시로 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하는 일 없이 좀 안전하게 차선을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이게 스스로 조향을 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지를 해서 이동을 하지 않겠죠. 자, 지금 실행을 해보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이 옆 차선에 이동하고 있는 차량의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을 인식을 하고 이 방향지 시승을 통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기능을 활성화되지 않게 차량 스스로가 이제 조절하는 기능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시승하면서 체험을 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높여가는 뭐 자율주행 레벨 3와 4까지 이제 자율주행 상위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이 자율주행 레벨 3와 관련된 규제들이 좀 정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이런 기능들을 좀 미리 체험을 해본다면 뭐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GV80의 주행과 뭐 실내 디자인들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으로 조금 더 라인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차량이 바로 GV80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GV 조금 더 작은 모델이죠. 경쟁 모델로 X3나 GLC 같은 모델과 경쟁하게 될 GV70이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제네시스 브랜드 스포츠카 스포츠카 모델도 이제 앞으로 출시될 라인업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GV80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부터 시작이 되고요. 옵션에 따라서 한 7천만 원 초반부터 8천만 원 초반까지 옵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거의 모든 나와 있는 옵션을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이 될 정도의 차량이기도 하지만요. 뭐 상당히 좀 그것은 뭐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적합한 이 옵션표 상에 이 가장 인기 있는 옵션들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 7천만 원 초반에서 7천만 원 중반까지 가격으로 이 GV80의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서 구매하신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V80 같은 경우에 6,500만 원 초반의 가격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이 가격
때문에 이 수입 차량, 수입 같은 동급의 이 수입 SUV보다 뭐 유리하다, 뭐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럭셔리 브랜드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서 뭐 저렴한 모델을 선택한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그 경제 모델보다 높은 상품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차량, 이 급의 차량들,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이 SUV, 대형 SUV들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사실 그렇게 민감하다기보다는 같은 값으로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능, 뭐 내가 원하는 성능을 추구하는 이 고객들 층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세그먼트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경쟁 모델보다 우월하다, 낫다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그리고 GV80을 통해서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을 통해서 좀 원하는 바, 그리고 추구하고 싶은 바를 좀 잘 녹여낼 필요가 있는 차량이 바로 GV80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GV80의 시작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 디자인 요소들을 최초로 적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금 인기를 끌어왔던 이 SUV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 기능들, 특히 최초로 적용되는 많은 기능들이 좀 적용이 돼서 요즘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들의 이러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이 GV80 같은 경우에 올해 뭐 가장 기대되는 이 SUV 모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에서 한 9% 정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가 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주요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뭐 1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G70 모델의 인기가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를 조금 끌어올렸는데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출범한 이후에 좀 5년이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판매 실적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이 GV80을 통해서 충분히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이번 좀 짧은 시승에서 GV80을 만나긴 했지만 다음에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 GV80을 만날 시간을 만들어서 좀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발이 많은 차량인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